안녕하십니까, 소동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는가? 어떨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가? 특별히 죄책감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마음이 불편한 거. 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그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도덕이라는 것이고 윤리라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법이겠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뭘까요? 근본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생수 한 병이 있어요. 생수 한 병이 250ml짜리 생수 한 병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하게 되면 어디서 사 먹게 되잖아요. 근데 뭐 지나가는 마트에서 사게 되면 그게 한 병에 1,000원 정도 하겠죠. 달러로 말하면 1불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불짜리 물은 조금 뭐 주위를 둘러보면 손쉽게 구하는 상태에서는 1불이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속에서 어, 뭐 산을 올라가는데 뭐 물을 준비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지만 물을 준비해 가지 않아 가지고 아니면 갖고 있던 물을 다 먹은 상태에서 아, 산 꼭대기까지는 못 가고 중턱쯤에서 혹시 아이스크림이나 그 얼음물을 파는 장사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파는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2배, 2.5배, 뭐 심지어 5배까지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분개함을 느끼죠. 그리고 안 먹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갔는데 거기는 전혀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의 지경까지 왔을 때, 생존의 문제의 지경까지 왔을 때, 아, 어떤 누군가가 뭐 물을 파는 분이 생수 한 병에 뭐 10불, 10,000원이다. 10,000원을 하면 팔겠다. 이렇게 하면, 붕괴는 하겠지만 사먹게 되겠죠. 예. 만약에 더 극단적으로 가서 뭐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는데 보트에서 이제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뭐 옆에 마트 배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해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물은 팔 수 있다. 이렇게 만약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얼마에 파실까요? 그러면 장사가 딱 보더니 네 손에 끼어 있는 금반지를 줘. 그러면 내가 물을 줄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도 사겠죠. 예. 그러면 금반지가 뭐 3돈짜리, 2돈짜리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시세로 뭐 200만 원 정도 되겠죠. 물 한 병에 200만 원에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아, 이렇듯 상대편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을 느낄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 한 병에 300만 원에 주고 팔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죠. 그게 시스템의 완전히 무서운 면일 것 같아요. 법에 의해서 제재하지도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제재되지 못하는 상황. 그게 바로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데서 파는 물은 1불에 팔지만 어떤 데서는 장소에 따라서 5불에 팔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10불에도 팔 수도 있다. 그분이 설명하는 것은 그냥 근처의 마트에서는 1불에 파는 것이고 5불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 물을 파는 게 5불이겠죠. 10불은 정말 알프스 산꼭대기에서 파는 게 10불이겠죠.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은 네가
그 너의 가치를 그 물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물이라도 너의 가치가 10불에 팔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환경에서 네가 너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똑같은 물이라는 똑같은 효능이 있지만 어떤 한 인간이 어떤 자기 능력이나 효능이 물처럼 똑같지만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가치를 쉽게 팔지 말고 네가 그런 너의 가치를 1불에서 팔지를 말고 10불의 가치가 있는 데서 팔아라. 이 말은 그 시스템화 시켜라. 시스템에서 네가 최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그 시스템에 너가 자신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 그런 것들 양심이나 또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될 거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라.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너의 가치를 싸게 파는 거다. 정말로 너의 가치를 비싸게 팔려면 할 수 있을 때, 네가 될 수 있을 때 해라는 거죠. 네가 될 수 있을 때, 네 가치가 10만 원짜리 너의 하루에 서너 시간의 같은 일을 하는데 서너 시간의 일이 10만 원 받고 할 때 계속 너의 가치를 넓혀서 너의 가치가 60만 원 받을 때까지 너의 가치나 기술을 또는 어떤 능력을 늘릴 필요가 없이 네가 10만 원에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을지언정 네가 60만 원 받을 수 있을 때 너의 가치를 투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시스템화하는 지경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스템화 되는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사회가 모두 시스템화 돼서 비도덕적인 상황까지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까지도 일반 모든 개인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그 시스템화까지 하면서까지 나의 가치를 받는 그렇게 비싼 가격에 받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게 됐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